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 비위 현황이 23년도 이제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어요. 네네. 근데 비위 내용을 이제 조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네. 폭행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고요. 예, 그렇게 내용들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네. 예, 특히 음주운전은 22년에 3명, 23년에 4명, 24년에도 4명.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특히 이제 하잖아요. 그래도 줄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음주 운전에 대해서 꾸준히 캠페인도 하고 또 서명 뭐 이런 비슷한 것도 하고 또 굉장히 징계가 강화가 됐잖아요. 행정상, 민사상, 뭐 재정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는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가 근본적인 무슨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제 원인 대책들을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줄지를 않아서요. 그리고 청렴도를 이제 높이긴 한다고 하나 사실은 청렴도가요. 이게 반복 학습한다고 올라가는 건가요? 교육을 계속 하시는데 반복 학습이잖아요. 재밌게 한다고 올라가나요? 그건 아닌데요. 이제 스스로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랑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19페이지에 불친절 민원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16페이지에 19페이지에 보면요. 불친절 부조리. 예. 그래서 이제 6건에서 23년도에 6건이었어요. 네. 지금 몇 건이죠? 16건입니다. 네네. 예, 예. 이렇게 이제 늘었어요. 근데 9급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6급, 7급 이렇게 불친절하시고 부조리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정도 민원에 접수돼서 올라올 정도면 이거는 약간 공직의 기강이 좀 해이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6급 이상은 청렴도 교육도 따로 하세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민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고 행정에 또 이렇게 기대하는 수준이 많이 민원인들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쉽게 주민 불친절 공무원 신고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진짜 불친절해서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지만은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런 민원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도 신고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요령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교육 부서 자체 교육이라든가 감사실에서 사례라든가 이런 걸 전파해서 이런 사례가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진짜 불친절해서 점점 더 나빠져서 이게 민원이 늘었다라고는 이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납득은 갑니다.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잣대들이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조직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근본적인 다른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 청렴이요. 청렴이란 단어 자체가 이렇게 성품이나 행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탐욕적인 것들 어떤 문제에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청렴도 교육을 해서 시민들한테뿐 아니라요. 내부적으로 부서관이나 조직 내에서의 이제 이런 분위기나 그 신뢰도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서의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의 포인트 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렴도에 대한 교육 말고 다른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우리 직원들, 팀장들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청렴도하고 연결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56페이지에 민선 8기 공약사항 해가지고 청렴한 업무와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이 이제 공약 사항이에요. 예. 그래서 공약이 청렴도가 이제 90%더라고요. 추진율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서에다 의뢰했더니 그런 사업들을 이제 청렴도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실행해서 네. 그래서 이제 추진율이 90%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캠페인, 교육, 만족도 조사, 좌담회, 뭐 훈련 이런 거를 해가지고요. 이제 그랬는데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게 청렴도 향상인가요? 이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네. 하고 있다고 네, 네, 이제 공약을 이행했느냐를 봤을 때요. 우리가 그러면 추진을 한 것들을 공약으로 지금 다 체크하시나요? 나주시에서 시장의 공약 사항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추진율을 했을 때 사업의 시행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추진율을? 여기 추진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그 추진율을 90%로 지금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청렴도가 향상된 게 추진율이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공약 사항을 한다 그러면 신뢰도가 정말 떨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사업 시행했다? 결과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시행했으니까 추진율이야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시장의 공약 사항 이행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 계획한 사업을 하니 그 사업에 대한 추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 사항의 이행률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가 그래서 몇 단계에서 몇 단계로 상향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제 그 공약 사항은 이렇게 추진율 사업 시행한 그 비율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고요. 저희 성과 관리를 보면 그거는 저희가 성과 관리에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한 으뜸나주 구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등급을 목표로 했어요. 그럴 경우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목표율을 그거는 선거 관리는 그런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율로 네.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제가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가 옛날에 22년도에 4등급을 봐줬는데 저게 성과가 100%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측정 산식을 바꾸셔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23년도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3년도 예. 3등급 3등급이셨어요. 네,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달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목표치를 어디다 두셨어요? 2024년도 사실 2등급에 뒀어요. 23년도는요? 23년도는 목표치가 4등급이었네요. 네. 네, 3등급이어가지고 예, 예. 그럼 100%또 달성했겠네요. 네, 예. 100%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뭐 1등급에 꼭 둘 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2등급에 둬서 뭐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했을 때 100%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납득할 만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성과를 목표를 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추진율이 이제 물론 성과를 하다 보니 100%가 달성하는 게 목표겠지만 좀 실행 이제 목표치를 방향성을 정해놓고 조금 더 채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추진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공약 사항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계획들을 추진해 가다 보면 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목표를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읍면동 반복 지적 사항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나 이렇게 실장님하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의사 이제 무능력자, 뭐 급여 관리 소홀도 있고요. 예산 부적정, 세출 예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제 물어봤더니 좀 더 디테일하게 감사를 하셨다. 그래서 조치 사항이 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발견돼서 문제점이 많냐라기보다는 그래요. 조금 더 잘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찾아내고 교육을 더 했다는 거에 저도 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문제는
계속 반복인 거예요. 3년 전에 했고 2년 전에 했던 사항들이 특히 막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 이거는 친절도와 청년도하고도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출 예산 부적정한 것들, 그 다음에 증빙 서류 미청구하는 것들 이제 놓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반복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율방법내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소홀 이제 읍면마다 다 있을 텐데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 확인 업무 소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재정상 조치까지 취해야 되는 건데도 이것도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예, 돌아가면서 이제 발생들을 하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의원님께 앞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무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신규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직원들이 바로 면동에 많이 배치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지적 사례에 대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어부가 바쁘다 보니까 전임자 답습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전임자가 했다는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8월 30일 날 직접 대면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대면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우리 업무를 하는데 보니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전설 같은 얘기들로 의지할 게 아니라 매뉴얼이 조금 저희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서 간에 명확하게 모르겠고 서류도 제대로 예, 관리가 되지 않아서 담당자가 없거나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없으면 예, 상황을 전혀 모르거나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업무를 물어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는 사실은 그 운영자들은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거의.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 조치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그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법인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저희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그 포인트 관리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우리가 주면서 시 돈 주면서도 이런 데에서도 그런 관리들이 분명히 지금 지적되어 있는 지적사항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프로세스 전체들을 조금 마련을 하셔서 예,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범죄 경력 확인을 미흡했다.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나중에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주셔서 나중에 일어나고 나면 예 그때는 문제가 지금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좀 더 그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 매뉴얼이나 감사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행정하고 사실은 잘못은 그렇게 했는데도요 이것들이 다 행정의 예, 신뢰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좀 많이 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사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네. 그 1년에 한 번씩 또 지도 감독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책에 제가 이제 한번 이거는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네네. 이게 신규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9월부터 이제 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이거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9월에 도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 총무과에서 다면 평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 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비슷해서 사실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12월에 예,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은 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자체 부패 영향 평가 행안부에서 하는 거 그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전라남도에서 12월에 그것도 결과가 나오죠? 네네.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거 나오면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민권익위원회 활동형 네.
사실 하반기에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예, 조직 개편 이후에.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뭔가요? 지금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안건을 발굴하려고 제가 와가지고도 3차례 정도 부서에 그 안건으로 다룰 만한 안건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민원도 되게 늘어났고요. 신문고의 상급 기관에다가 예, 감사 신청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없어서 찾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이제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민권익위 위원들이나 예, 이제 일반 시민분들에서는 납득이 조금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안건으로 다룰 만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놨는데 그런 안건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시민권익위원회가 그 공론화위원회랑 그다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이제 다 흡수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양한 주제로 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가 예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렇게 했을 때 위원들의 사실은 피로도가 되게 높아요. 특히 임원진들은 저희는 위원들은 안 열린다고 이제 왜 이렇게 안 열리냐고 하시지만 또 임원들 위원장님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에 대한 또 예, 좀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기존 위원들을 외에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예,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특별위원, 전문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장님 어떠셨대요? 네, 의원님하고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다시피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해가지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좀 같은 맥락인데 41페이지에 공공 갈등 진단 내역이 있어요. 40. 근데 이제 거기에는 조례를 검토만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갈등 진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 예, 위원회가 네. 여기에는 조례만 할 수 있나요? 전에 이제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갈등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감사실을 통해서 그 평가 뭐죠? 갈등 유발 요인이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시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7월달에 출범을 하면서 그 갈등 관리 매뉴얼이 다시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실로 의뢰를 안 하고 자체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요. A, B, C 등으로 나눠가지고 갈등 유발 요인이 있을 때만 부서에서 판단하고 그 감사실에 통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이 네.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공 갈등 관리라는 게요. 공공정책 수립의 추진 과정 중에 영향을 받는 민관 이해관계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발생하는 그런 이해관계 충돌의 예,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디에서도 그걸 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을 시행할 때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것들도 좀 포함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개발 사업에서 여러 가지 민간들의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요 갈등이 예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어디도 담기지 않는 거예요. 시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안 하고 보면은요 설계 변경 이번에 이제 리스트를 다 받았는데 설계 변경의 사유 중에 굉장히 많은 게 민원 발생인 거예요. 그래서 추진 불가 아니면은 사업 중지 아니면 설계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실은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거나 사업이 중단되기 전에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런 공공관리, 공공 갈등 관리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부서한테 맡겼는데 부서들이 안 한 건지 우리 시스템 안에는 그런 것들을 다룰 만한 그 위원회나 그런 만한 조직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시위도 하시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나 상급 기관에 대한 민원도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미처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지 않은 갈등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 내에서 어떤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그러니까 사실은 크지 않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엄청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30건, 10번, 20번에서 반복 민원, 악성 민원이 되는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골마서 시민권익위원회로 올라오거나, 아예 반복 민원이나 구축 민원으로 해가지고요. 3번 이상 하면은 답변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민의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지금 점점 생기고 있고 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갈등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민원 받은 게 있는데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이제 밥을 줘요. 주시는 분의 사유는 그거예요. 내가 안 주면 얘네들이 쓰레기장을 다 뒤져서 쓰레기 봉투를 다 뜯고 지저분을 해서 또 그것들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또 지역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밥을 주니까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신공격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주민 간의 싸움으로 번져요. 이것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조차가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 조직도 없을 뿐더러 이것들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왜냐하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길고양이 양성화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거나 조정을 해주거나 조율을 해줄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하자 보면. 근데 이거는 진짜 시민들 간에 아주 작은 것들이고 사업 간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갈등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사회적 비용이 덜 들지 더 들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부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상에 의하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갈등 대상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가 있으면 저희하고 상의해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밖에 이제 콜센터 관련한 이제 민원으로 시위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감사실에서도 요청을 했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그 단초가 됐던 그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발생했을 때 감사실에 분명히 감사 요구가 들어갔어요. 근데 감사실에서 그것들을 부서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조사까지 들어가셨다가 멈추고 부서로 넘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곪고 곪아서 어떤 인사 문제로 해가지고 밖에서 시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실에 자료가 없었어요. 그냥 부서에서 넘기고. 2023년 9월에 그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조사를 하려면 해당 과의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미 그때 시민봉사과였거든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종결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종결을 이제 빨리 처리를 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감사실에서는 어쨌든 간에 감사실에 왔던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감사실에조차 들어오지 않는 것까지 뭐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감사실에 일단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러면 명백하게 거기까지 정리를 해야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까지 다 뒤져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벌써 상급기관에 올라가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기사화되고 그럴 때 어쨌든 간에 담당 관련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그분들은 또 무슨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것들을 또 이쪽에서 그것들을 민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면 일이 더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감사실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11월에 전라남도에 지금 민원으로 접수된 상태예요. 그래서 총무과에 사실 조사를 지금 의뢰를 했거든요. 사실 관계를 11월 20 저희가 6일까지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꾸 이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요 외부 감사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요 감사실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고요 나주시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하게 감사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고 그 공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청렴 교육 같은 거. 근데 이제 문제 발생이 저희도 민원을 되게 많이 받는 게 우리가 준 위탁 업체. 네. 그러니까 시가 어쨌든 예산이 투여되는 위탁업체의 그 안 내부적에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닌데 내부적인 문제라 이게 결국엔 골마터져서 그걸 어디로 갖고 오느냐? 다 시로 갖고 와요. 우리는 예산을 준 것 때문에 그 책임이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조치를 취해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이나 교육 부분을 위탁관리 업체까지 좀 늘렸으면 좋겠다. 위탁하는 단체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네. 그분들에 대한 청렴도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갈등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우리 조직 내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정기적으로 그것들의 교육을 한번 1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료를 배포한다던가 해서 그 내에서 조직이 잘 굴러가야 저희도 사실은 위탁을 줬을 때 마음 편하게 위탁을 주고 그냥 관리 감독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내부적인 소소한 것까지도 다 저희한테 와서 이것들이 다 민원이 되고 고충 민원이 되고 반복 민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위탁이라든가 이런 위탁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나주시로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